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2025년이 벌써 10일이나 지나갔네요. 오늘은 구피디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정리해서. 네네네. 새해 들어서 코인이나 미국장으로 돈 버신 분들이 꽤 연락을 주시거든요. 작년에 하반기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막 코인이 급등하기도 했고, 코인으로 되게 현금화를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사러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가 넘어가고 나서는 그런 문의들이 꽤나 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 면에서 부동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그 현금을 안정적으로 좀 묶어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들이 분명하게 읽혀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좋은 물건은 다 팔린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저를 지배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물건을 계속 검토를 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드렸던 물건들 대거 소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팔릴 물건은 팔린다. 누군가는 내가 깊게 검토한 물건들, 내가 한 80% 70% 괜찮다고 생각한 물건들은 누군가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우리 12월 초에 뭐 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그 뒤로도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냥 투자적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혼란한 시기다 보니까 이거 매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국내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면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달러 자산 쪽으로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 방향도 분명히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 건물 사려고 이 에쿼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자산가들은 10억 이상의 그 현금 에쿼티를 가지고 이거를 건물에 어떻게 투자할지 이걸 고민하시던 분들이 다 달러로 투자한다? 이렇게는 안 가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좀 다양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자산을 달러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국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러니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연말 12월에 진짜 계약이 많이 됐다. 좋은 물건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한 이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정적으로 알고 미리 대비할 수는 없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방안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매수자분들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거나 무리해서 사진 않는다. 요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무리해서 건물 안 산다고 하셨는데 강남 건물 지금 다 비싸고 공실 리스크도 크다고 하는데 강남 건물은 이제 안 팔리는 건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상 하반기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독보적으로 많이 팔리는 지역은 강남이었다. 그러니까 강남은 여전히 1급지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강남 하면은 눈 가리고도 사는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강남 물건을 살 때에도 검토하는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은 똘똘한 하나 갖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남 중에서도 똘똘한 하나, 요렇게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강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강남이라고 이제는 그냥 사는 건 아니다. 확실하게 좋은 조건이 됐을 때, 혹은 정말 대체자가 없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거래도 되죠. 강남 중에서 어디를 그럼 사야 되는 걸까요? 그거 찝어주면 내가 볼 땐 사기꾼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강남 물건은 100억 언더는 좀 애매한 물건들이 많아요. 용도 변경이 안 된다거나 명도가 안 된다거나 그런 식이고, 확실히 좋은 조건이 되는 경우는 100억대 물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100억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역세권 라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많이 보시는 게 대치동 라인도 되게 많이 보세요. 대치동은 뭐가 있죠? 학원가지. 그래서 요 한티역 라인들 최근에 진짜 거래 많이 되거든요. 이쪽 라인들. 그래서 대치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도 학원이 임차될 수 있는 자리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원장님들, 병원 의사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상권에 확실한 뭐 코너 자리, 그런 거 명도 안 돼도 사요.
5년 이상을 투자 기간으로 보고 확실한 입지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안 나와도 산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강남 역세권, 상권이 확실한 동네. 뭐 예를 들어 테헤란로 직장인 상권, 선릉역 역삼역, 대치 학원가 라인, 뭐 당연히 청담 로데오, 그리고 신사, 그리고 강남역 인근 이런 라인들. 결국은 되는 곳만 된다.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코너에 확실한 자리 수익률 한 2%대 초중반 나오는 건물이라 강남인데 이면의 주택가에 들어있긴 한데 임대가 맞춰졌는데 3% 이상 나오는 건물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수요가 많나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자. 왜냐면 임차인은요 여러분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늘 그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자가 나갔을 때를 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안 좋더라도 임차가 더 잘 맞춰지는 지역, 저라면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알겠는데 네.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팀장님 안에 돈이 있다. 네, 얼마 있어요 저? 현금 한 10억 정도 있다. 현금 10억 있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마포 쪽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마포가 30억대에서 한 60억대 사이에 괜찮은 물건들이 그래도 마포에 많아요. 1등은 홍대 입구. 이 현금 한 20억 언더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보세요. 홍대 라인이 사실 코로나 때 여기가 다 죽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요 홍대 입구 메인 라인들 여기랑 합정역 라인 여기 이제 좋고, 그리고 홍대 왼쪽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미로길 상권의 아래쪽인데 홍대 입구역의 역세권 라인 이쪽 있죠. 이쪽도 수요가 많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최근에 매수자분들이 마포 찾으시는, 홍대 입구 찾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계신 게 뭘까요? 숙박업. 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홍대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김포라든지 인천으로 가기 전에 서울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상권이 홍대 입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 뭐 호스텔, 호텔 이런 형태로 약간 작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니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꼬마 빌딩 3, 4층 임대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데 3, 4층에다가 에어비앤비나 호스텔 같은 거, 파티룸 같은 거 내가 사업하고 아래에는 임차 구성하고 이런 형태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합정도 생각보다 지금 가격이 꽤 나가요. 합정은 여기는 물건이 없어. 그래서 물건이 별로 없고 작은 물건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100억 언더, 70억 언더에서 괜찮은 물건들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홍대 입구 라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디벨롭도 해볼만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다? 평당 1억 안 되는 물건도 꽤 있어요. 메인 입지인데. 그런 물건들은 좀 잘 검토해서 뭔가 내가 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숲길 라인 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이런 자연 경관, 그리고 특히 역세권, 그래서 이 라인들도 좋다. 그리고 여기 대흥역 아래는 학원가가 형성이 또 돼가지고 임차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냥 1급지는 요 홍대 라인에서 괜찮은 거 찾아보자. 그거는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한 20억 있다. 그럼 어디 사야 돼요? 현금 20억으로 강남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안정적인 대출 50%에서 80% 사이로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심 라인의 2호선 라인 볼 것 같아요. 여기 뭐 북창동 종로부터 해서 쭉 가서 여기 신당 이쪽 라인까지 해서 요 도심 라인에서 한 4, 50억대, 60억, 70억대 이렇게 나오는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어요. 최근에 여기 신당 아래쪽 라인에도 완전 좋은 거 하나 나와가지고 많이들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물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입 문의 남겨주시면 브리핑 같이 드릴 거예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구라든지 종로구, 명동이나 가까운 라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요 되게 높거든요.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상권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쇼핑 수요,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상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어디를 딱 찍는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어그로잖아요.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20억이면 내가 뭘 볼 수 있냐, 디벨롭 하고 싶어, 내가 건들고 싶어, 그러면 50억 언더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신축비나 디벨롭 가격이나 비용들 고려했을 때. 그러면 마포부터 도심지에 50억 언더 5, 60억대 괜찮은 물건 찾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수익형 물건 찾겠다 그러면 뭐 성수라든지 이런 데로 가도 되죠. 성수 70억대 80억대
80억대. 그러니까 강남 80억대인데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위치인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확실한 뱀의 머리로 가버려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동의 안 하시면 그냥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걸로. 그리고 이제 3, 40억, 50억 있다. 그럼 이제 100억대를 본다. 이렇게 볼게요. 100억대를 본다라고 하면 역세권의 랜드마크형 건물 아니면 강남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강남이냐 라고 했을 때요, 결국은 황금성, 내가 이거를 못 버티겠어요. 그냥 던졌을 때 그래도 내가 손해를 덜 보고 팔 수 있는 곳이 강남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강남 공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오거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즘 대체제가 되는 방향이, 예를 들면 도심에 있는 대로변 건물, 예를 들면 광화문에 최근에 저희 알파카에서 거래된 것들을 보면 여기 광화문 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도심 업무지구라고 해서 종로, 광화문은 업무직으로서의 그 직장인들 대형 건물들이 너무 많죠. 대사관, 공공기관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로변에 있는 이런 물건들 평당 최고가 찍고 거래됐어요. 평당 2억 8천 이렇게 역세권의 정말 작은 건물이거든요. 1층 NI 평당 임대료가 막 거의 5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요가 너무 높은 곳이에요. 이런 것들, 이거 124억에 팔렸는데 이게 한 수익이 한 4%대 이상 나오거든요. 이면이지만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도 124억인데 팔렸죠. 그래서 뭐 연무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거래되거든요. 평당 2억 7천 주고도 거래가 되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제가 봤을 때 강남 물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봐요. 돈 있는 매수자분들이 지금 그렇게 좀 시야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산가 분들도 강남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입지 위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매수자분들의 니즈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는데, 건물 매입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인 문의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빌딩 투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